새벽 5시 인천 신포시장은 하루를 시작하는 상인들의 발걸음으로 분주해집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불을 켜는 곳이 바로 김철순의 철물점이었어요. 62세의 김철순은 30년 전 남편을 잃고 홀로 이 자리를 지켜왔죠. 철수는 묵직한 철제문을 열면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루가 시작되는군요.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정돈된 공구들과 철물들이 그녀를 맞이합니다. 못 하나, 나사 하나까지도 제자리에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철순의 철학이었죠. 질서와 정확함, 그리고 신뢰. 아침 6시가 되자 시장 곳곳에서 상인들의 인사소리가 들려옵니다. 철순 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어서 와요, 김 사장님. 오늘 필요한 건 뭐예요? 30년 동안 쌓아온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철수는 어떤 상황에서도 정확한 가격에 품질 좋은 제품만을 팔았어요. 외상을 주더라도 절대 바가지를 씌우지 않았죠. 그래서 신포시장 상인들은 모두 그녀를 존경했습니다. 오전 9시경 평소와 다름없이 장사를 하던 철순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어머님, 저 연희예요. 며느리 연희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평소와 달랐죠. 목소리에 기운이 없었어요. 그래, 우리 연희야. 무슨 일이야? 아니에요. 그냥 어머님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요. 철수는 30년 동안 장사를 하면서 사람의 목소리로 감정을 읽는 것에 능숙해졌습니다. 연희의 목소리에는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말하지 않으려 한다면 재촉하지 않는 것이 철순의 방식이었죠. 알았어. 몸조리 잘하고 오늘 저녁에는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줄게. 정말요. 고마워요, 어머님. 전화를 끊고 난 후 철수는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연희는 평소 밝고 활발한 성격이었어요. 시청 민원실에서 5년째 근무하면서 시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 공무원이었죠. 그런 연희가 이렇게 기운이 없을 리가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철수는 가게를 잠시 닫고 시장 내 작은 식당으로 향했어요. 그곳은 상인들의 사랑방 같은 곳이었죠. 철순 언니, 여기 앉아요. 고마워요. 식당 사장 김태호가 따뜻한 된장찌개를 내왔습니다. 철수는 숟가락을 들면서도 계속 연희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언니, 무슨 걱정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야. 그냥 며느리 걱정이 좀 되어서. 연희 씨 말이에요. 그 착한 아이가 무슨 일이 있겠어요. 태호의 말이 맞았습니다. 연희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철순과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5년 전 아들과 결혼한 후로는 친딸보다 더 챙겨주었죠. 명절마다 시장에 와서 상인들께 인사드리고 철순의 가게 일도 기꺼이 도와주었습니다. 오후 2시경 철순은 가게로 돌아와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무거웠죠. 30년 동안 혼자 살아오면서 키운 직감이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 철수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았어요. 연희를 위해 갈비찜을 준비해야 했거든요. 집으로 향하는 길에 정육점에 들러 좋은 갈비를 골랐습니다. 사장님, 오늘 갈비가 참 좋네요. 며느리한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효부시네요. 제일 좋은 걸로 포장해 드릴게요. 집에 도착한 철수는 정성스럽게 갈비찜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양파와 물을 썰고 갈비를 정성스럽게 손질했어요. 요리를 하면서도 계속 연희 생각이 났죠. 저녁 7시 연희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철순이 달려나갔어요. 우리 연희 왔구나. 어머님, 뭔가 좋은 냄새가 나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놨어. 어서 들어와서 손 씻고 와. 연희의 얼굴을 자세히 본 철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헬쑥해 보였고 눈가에 그늘이 져 있었어요. 뭔가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연희야, 무슨 일 있어?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요즘 업무가 좀 많아서 피곤해요. 하지만 철수는 알고 있었어요.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는 것을. 30년 동안 세상의 온갖 풍파를 겪으면서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거든요. 연희는 분명 뭔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도 연희는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어요. 철순이 준비한 갈비찜을 맛있게 먹기는 했지만 뭔가 마음이 무거워 보였죠. 연희야, 정말 괜찮아. 어머니한테는 솔직하게 말해도 돼. 정말 괜찮아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철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하고 있었어요. 내일은 반드시 연희가 일하는 시청에 가보겠다고 말이죠. 밤이 깊어지고 연희가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철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30년 동안 혼자 살아오면서 키운 모성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반드시 시청에 가봐야겠어. 철수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긴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수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연히 걱정을 했던 탓이었죠.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반이었어요. 더 이상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시청에 가봐야겠어. 철수는 마음을 굳히며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평소와 달리 외출복을 준비했습니다. 30년 동안 시장에서만 살아왔지만 며느리를 위해서라면 어디든 갈 각오가 되어 있었죠. 새벽 5시, 철수는 여전히 어둠이 남아있는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간단한 정리를 했어요. 오늘은 오전 중에 시청에 가야 하니까 평소보다 일찍 모든 준비를 마쳐야 했거든요. 철순 언니, 오늘 참 일찍이네요. 옆 가게 과일상 김 사장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응, 오늘 좀 급한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이세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고마워요.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철순의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밤새 연희의 표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5년 동안 며느리를 지켜본 결과 연희는 절대 거짓말을 하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연희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심상치 않았죠. 오전 9시 철수는 가게에 잠시 외출 팻말을 걸고 시청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대중교통을 잘 이용하지 않았지만 오늘은 예외였어요. 버스를 타고 시청 앞에서 내렸습니다. 인천시청은 생각보다 큰 건물이었어요. 철수는 한동안 건물을 올려다보며 망설였습니다. 30년 동안 시장 밖으로는 거의 나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연희를 생각하니 용기가 났습니다. 민원실은 1층에 있었어요. 철순이 들어서자 여러 명의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상대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 연희의 모습을 찾았어요. 연희는 한 중년 남성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연희의 표정이 굳어 있었고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었거든요. 평소에 밝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철수는 민원실 한쪽 의자에 앉아서 연희를 지켜봤습니다. 거리상 대화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연희의 표정만 봐도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중년 남성은 계속해서 큰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였죠. 연희는 고개를 숙인 채 계속 사과하는 모습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연희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철순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자신감 넘치던 며느리가 저렇게 위축되어 있다니요. 그때였습니다. 중년 남성이 갑자기 더 큰 목소리를 냈어요. 당신이 공무원이야, 아니야. 시민이 부탁하는 걸 이렇게 거절해도 되는 거야. 고객님, 정말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법적으로? 나보고 법 어기자는 거야, 지금. 남성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민원실 안의 다른 사람들도 모두 그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연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철수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성급하게 나서면 연희에게 더 큰 피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저 상황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남성이 나타났어요. 정장을 입고 있는 걸로 봐서 공무원인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시의원님? 시의원님이라고요. 철수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그 중년 남성이 시의원이었던 거예요. 아, 과장님 오셨군요. 이 직원이 시민의 정당한 요구를 계속 거절하고 있습니다. 과장이라는 남성이 연희를 바라봤어요. 철수는 당연히 과장이 연희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이연희 씨, 시의원님께서 무엇 때문에 불편하셨나요? 과장님, 그게 아니라. 연희가 말을 하려 했지만 과장이 손으로 제지했습니다. 시의원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 직원이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철순의 눈이 번뜩였어요. 과장이 연희 편이 아니라 시의원 편에 서고 있는 게 분명했거든요. 그렇죠. 과장님이 이해해 주시니 다행이네요. 하지만 이 직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의원의 말에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히 그래야죠. 이연희 씨, 시의원님께 제대로 사과드려요. 연희의 어깨가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철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저런 상황을 30년 전에도 봤거든요. 권력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괴롭히고 관리자는 오히려 권력자 편에 서는 모습을요. 죄송합니다, 시의원님. 연희의 떨리는 목소리가 민원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철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더 지켜봐야 했어요. 시의원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공무원다운 모습이네요. 앞으로는 시민의 요구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응해주세요. 그렇게 말하고는 시의원이 민원실을 나갔어요. 과장도 연희를 한 번 더 째려본 후 자리를 떠났습니다. 연희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는 것이 철순의 눈에도 보였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못 본 척하며 각자 자신의 업무에만 집중하고 있었죠. 철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민원실을 나왔습니다. 더 이상 지켜볼 필요가 없었어요. 상황을 충분히 파악했거든요. 시청을 나온 철수는 근처 커피숍에 앉아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연희가 왜 그렇게 기운이 없었는지 이제 알 것 같았어요. 저런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을 겁니다. 30년 전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철순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시장에서 남자 상인들이 여자 혼자라고 무시하고 도매상들이 바가지를 씌우려 했거든요. 하지만 철수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정면으로 맞서 싸웠어요. 그런데 우리 연희는 너무 착해. 저런 상황에서도 참고만 있으니. 철수는 휴대폰을 꺼내 연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 연희야, 점심은 먹었어. 아직요. 조금 있다가 먹으려고요. 목소리에 여전히 기운이 없었습니다. 그래, 몸조리 잘하고. 저녁에 집에서 보자. 네, 어머님.
전화를 끊고 철수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봐야 했습니다. 며느리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거든요. 오후 2시 철수는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가게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자꾸 연희 생각이 났습니다. 철순 언니, 어디 갔다 오셨어요? 옆집 과일상 사장이 물어봤어요. 응, 좀 급한 일이 있어서 해결됐어요. 철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니었어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 그날 저녁 연희는 평소보다 더 늦게 집에 도착했습니다. 저녁 8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어요. 어머님, 늦어서 죄송해요. 괜찮아. 어서 들어와. 연희의 얼굴은 아침보다 더 헬쑥해 보였습니다. 철수는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아직은 본인이 시청에 갔다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연희야, 혹시 직장에서 힘든 일 있어? 아니요, 어머님. 괜찮아요.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철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알아봐야겠어. 밤이 깊어가면서 철순의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철수는 매일 같은 시간에 시청 근처 커피숍에 앉아서 연희를 지켜봤어요.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죠. 그 시의원이라는 자가 거의 매일 민원실에 나타나 연희를 괴롭혔거든요. 오늘도 어김없이 그 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내며 연희를 불러세웠어요. 이연희 씨, 내가 지난번에 부탁한 그건 어떻게 됐어요? 철수는 커피숍 창가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연희의 어깨가 점점 더 움츠러드는 것이 보였어요. 시의원님, 그거는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법적으로. 당신이 변호사야, 공무원이야. 시의원의 목소리가 민원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시민들도 모두 그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연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바로 그때 과장이 나타났습니다. 철수는 이번에야말로 과장이 연희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하지만 역시 실망스러웠습니다. 시의원님, 무슨 일이십니까? 이 직원이 또 시민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안 되죠. 이연희 씨, 시의원님 말씀 들어드려야지. 과장님, 하지만 그건 뭐가 있어? 시의원님께서 부탁하시는 건데. 철순의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어요. 저 과장이라는 자는 처음부터 연희를 보호할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오히려 시의원 편에 서서 연희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시의원이 갑자기 손을 들어 올렸거든요. 이런 공무원은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해. 그리고 그 손이 연희의 뺨을 향해 내려왔습니다. 짝! 맑고 날카로운 소리가 민원실에 울려 퍼졌어요. 연희가 충격에 휘청거리며 옆으로 비틀거렸습니다. 뺨이 순식간에 빨갛게 부어올랐죠. 철수는 커피잔을 놓치고 말았어요. 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이 부서졌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거든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뺨을 움켜쥔 채 연희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고 있었어요. 목소리는 울음이 섞여 떨리고 있었죠. 철순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분노가 한꺼번에 치밀어 오르는 것 같았어요.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그날의 분노, 시장에서 무시당했던 그 모든 순간들, 그리고 지금 저 부당한 폭력을 당하는 며느리의 모습까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철수는 커피숍에서 뛰쳐나왔어요. 시청 민원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멈췄어요. 지금 당장 들어가면 연희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도 있거든요. 대신 철수는 민원실 앞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시의원과 과장이 나올 때까지 말이에요. 10분 후 시의원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민원실에서 나왔습니다. 뒤따라 과장도 나왔어요. 시의원님,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단단히 교육시키겠습니다. 그래야죠, 과장님. 공무원이라면 시민을 위해 일해야지. 철수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저들에게는 연희가 사람이 아니라 그냥 업무를 처리하는 도구 정도로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시의원과 과장이 사라지고 나서야 철순이 민원실로 들어갔습니다. 연희는 자리에 앉아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죠. 연희야. 철순의 목소리에 연희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왜 여기에? 철수는 아무 말 없이 연희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그녀의 부은 뺨을 조심스럽게 살펴봤습니다. 누가 그랬어?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넘어져서. 거짓말하지 마. 내가 다 봤어.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이 말이에요. 어머님, 죄송해요. 걱정 끼쳐드려서. 미안해할 일이 뭐가 있어. 잘못한 건 저게 같은 놈들이지. 철순의 목소리에 분노가 실려 있었어요. 민원실의 다른 직원들이 슬금슬금 이쪽을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연희야, 이제 그만 집에 가자. 오늘은 더 이상 일하면 안 돼. 하지만 어머님, 아직 업무 시간이. 업무고 뭐고 없어. 사람이 먼저야. 철수는 연희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어요. 연희도 더 이상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누군가 자신을 지켜줄 사람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연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못났어요. 이런 일로 어머님까지 걱정시켜드리고. 못난 게 뭐가 있어. 잘못한 건 저놈들이야. 하지만 저도 좀 더 똑똑하게 대처했으면. 똑똑하게 대처해. 사람을 때리는 놈한테 똑똑하게 대처할 방법이 어디 있어. 철순의 말에 연희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집에 도착한 후 철수는 연희의 상처를 정성스럽게 치료해줬습니다. 빨갛게 부은 뺨에 차가운 찜질을 해주고 따뜻한 차를 끓여주었어요. 연희야, 이제 솔직하게 말해줘. 언제부터 저런 일이 있었어? 연희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요. 처음에는 그냥 큰 소리만 냈는데 점점 더 심해졌어요. 그놈이 대체 뭘 요구하는 거야?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특혜들이요. 각종 인허가를 빨리 처리해달라거나 세금 문제를 봐달라거나. 당연히 거절해야지. 네, 그래서 계속 거절했는데 오늘은 아예 손까지. 연희의 목소리가 다시 떨리기 시작했어요. 철수는 연희를 꼭 안아줬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살아오면서 이런 감정을 느낀 적이 없었어요. 친딸도 없던 자신에게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 생겼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 가슴을 찢어놓는 것 같았거든요. 연희야, 걱정하지 마. 이제 내가 나설 거야. 어머님, 괜찮아요. 제가 참을게요. 참을 게 뭐가 있어. 사람을 때리는 놈을 그냥 둘 순 없어. 하지만 상대가 시의원인데. 시의원이면 뭐가 어때? 사람은 다 똑같아. 철순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30년 동안 시장에서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 배운 것이 있었거든요. 정의는 스스로 찾아오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연희를 재우고 난 후
철수는 혼자 부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부당한 놈들을 혼내줄 수 있을까요? 30년 전 시장에서 자신을 무시하던 사람들을 어떻게 굴복시켰는지 떠올려 봤어요. 혼자서는 힘이 부족했지만 다른 상인들과 힘을 합쳤을 때는 달랐거든요. 그래,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철수는 휴대폰을 꺼내 신포시장 상인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저 김철순입니다. 아, 철순 언니.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내일 아침 일찍 상인회관으로 와주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일인데 그렇게 급하게. 자세한 건 내일 말씀드릴게요. 다른 임원들도 다 불러주세요. 전화를 끊고 철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부터는 진짜 전쟁이 시작될 거예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신뢰와 인맥이 있었거든요. 내 새끼를 건드린 대가를 똑똑히 보여주마. 철수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긴 밤을 보냈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집안을 감싸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7시 신포시장 상인회관에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주요 임원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철순의 긴급 소집에 응한 거였어요. 30년 동안 시장을 지켜온 철순의 요청을 거절할 상인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회장님, 부회장님, 그리고 임원 여러분. 이렇게 일찍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철순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분노가 숨어 있었죠. 철순 언니, 대체 무슨 일이에요? 어젯밤 전화 받고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상인회장 박태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40대 초반의 박태수는 철순을 어머니처럼 모시는 사람이었어요. 철수는 잠시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장이 활기차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하지만 오늘 이후로는 모든 것이 달라질 거였습니다. 여러분, 제 며느리 연희 아시죠? 물론이죠. 그 착하고 예쁜 아이 말이에요. 부회장 김영숙이 대답했어요. 50대 중반의 김영숙은 철순과 함께 20년을 버텨온 동지 같은 사람이었죠. 그 아이가 직장에서 큰일을 당했어요. 철수는 어제 목격한 모든 것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시의원의 부당한 요구부터 시작해서 과장의 편파적 태도, 그리고 마지막에 벌어진 폭행 사건까지 말이에요.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상인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어요. 특히 연희가 뺨을 맞았다는 부분에서는 모두가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개 같은 놈이 감히 우리 연희를 때려. 김영숙이 주먹을 테이블에 내리쳤어요. 시의원이면 뭐가 어때요? 사람을 때려도 되는 건가요? 박태수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철수는 그들의 분노를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신포시장 상인들은 믿을 만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여러분의 마음 고맙습니다. 하지만 분노만으로는 안 돼요. 우리에게는 계획이 필요해요. 철순의 말에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30년 동안 시장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해온 철순의 지혜를 믿고 있었거든요. 먼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해요. 그 시의원이 누구인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봐야겠어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박태수가 나섰어요. 그리고 시청 내부 상황도 파악해야 해요. 과장만 문제인지 아니면 더 위까지 문제인지 말이에요. 제 사촌이 시청에서 일해요. 물어보겠습니다. 김영숙이 손을 들었어요. 좋아요.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철순이 일어서서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우리 시장 상인들이에요. 한 명 한 명이 다 우리 가족이죠. 그 가족 중 한 명이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맞습니다. 함께 싸워야죠. 상인들의 대답이 이어졌어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신포시장 상인 300여 명이 모두 한 가족이라는 걸 저들에게 보여줘야 해요. 철순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요? 우선 오늘 오후에 전체 상인 회의를 소집해요. 모든 상인들에게 이 상황을 알려야 해요. 박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행동에 들어갈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저들에게 똑똑히 보여주겠어요. 철순의 눈에서 날카로운 빛이 났어요. 그 눈빛을 본 상인들은 모두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30년 전 시장을 위기에서 구해낸 그 철순이 돌아온 거였어요. 오후 2시 신포시장 상인회관 대강당에는 300여 명의 상인들이 빼곡히 모여 있었습니다. 이런 대규모 집회는 5년 만이었어요. 상인들은 모두 궁금해했죠. 철순이 무슨 이야기를 할지 말이에요. 철수는 연단에 올라서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평소보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어요. 검은색 정장에 머리를 깔끔하게 올린 모습은 마치 전투에 나서는 장군 같았습니다. 신포시장 가족 여러분, 바쁜 시간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철순의 목소리가 대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오늘 여러분들께 꼭 들려드려야 할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가족 중 한 명이 큰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철수는 연희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5년 전 며느리로 들어와서 시장 상인들에게 얼마나 예의 바르게 인사했는지, 명절마다 어떻게 시장을 찾아와 안부를 물었는지 말이에요. 여러분도 다 아시죠? 우리 연희가 얼마나 착하고 예쁜 아이인지. 네, 맞아요. 그 아이가 정말 예쁘더라고요. 상인들의 동조 섞인 대답이 이어졌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지금 직장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어요. 철수는 목소리를 높이며 어제의 사건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시의원의 부당한 요구, 과장의 편파적 태도, 그리고 마지막에 벌어진 폭행 사건까지 말이에요.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대강당 안의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졌어요. 웅성거림이 일었고 곳곳에서 분노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이런 개 같은 놈이 어디 있어. 사람을 때려. 사람을. 시의원이면 뭐가 어때. 하늘에서 떨어진 거야. 철수는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우리 연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철순의 목소리가 더욱 힘있게 울려 퍼졌어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괴롭히고 관리자는 오히려 권력자 편에 서는 이런 세상을 그냥 둘 수는 없어요. 맞아요. 그런 세상에서는 우리 자식들도 안전할 수 없어요. 상인들의 공감이 이어졌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참고 살아야 할까요? 아니에요. 절대 안 돼요. 상인들의 대답이 한 목소리로 터져 나왔어요. 맞아요. 우리는 참지 않을 거예요. 우리 신포시장 상인들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저들에게 똑똑히 보여줄 거예요. 철순의 선언에 대강당이 들끓기 시작했어요. 내일 아침 9시 우리는 모두 시청 앞에 모일 거예요. 그리고 저들에게 정의가 무엇인지 가르쳐 줄 거예요. 와! 상인들의 함성이 대강당을 가득 채웠어요. 30년 동안 쌓아온 철순에 대한 신뢰와 존경, 그리고 연희에 대한 애정이 하나로 뭉친 순간이었죠. 회의가 끝난 후 철수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연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하루 종일 어디 계셨어요? 좀 볼 일이 있어서. 혹시 제 일 때문에. 연희의 목소리에 불안이 섞여 있었어요.
철수는 연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연희야, 내일부터는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어머님, 우리 신포시장 상인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지 저들이 똑똑히 알게 될 거야. 철순의 눈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에 임할 각오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날 밤 철수는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상인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내일 준비는 다 됐나요? 네, 철순 언니. 모든 상인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럼 내일 아침에 봐요.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철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내일이면 30년 시장 인생 중에서도 가장 큰 싸움이 시작될 거였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정의는 자신들의 편에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8시, 신포시장은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씩 가게 문을 잠그고 시청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30년 시장 역사상 이런 일은 처음이었죠. 철수는 평소보다 더 단정한 옷차림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깔끔하게 빗은 머리, 그리고 손에는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그 가방 안에는 30년간 모아온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괜찮으세요? 연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오늘은 연희도 회사에 휴가를 냈습니다. 철순이 직접 요청했거든요. 괜찮아. 오늘 이후로는 모든 게 달라질 거야. 하지만 너무 큰일이 될까봐 걱정이에요. 큰일이 되어야 해. 그래야 저들이 정신을 차리거든. 철순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시청 앞 광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200여 명의 상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나이든 어르신부터 젊은 상인까지 신포시장의 모든 세대가 함께했어요. 모두들 평소보다 단정한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철순 언니, 상인회장 박태수가 달려와 인사했어요. 고생 많으세요, 회장님. 얼마나 모였나요? 지금까지 210명 정도 왔고 계속 더 오고 있어요. 좋네요. 예상보다 많이 왔군요. 철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30년 동안 쌓아온 신뢰의 힘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죠. 9시 정각, 마침내 300여 명의 상인들이 모두 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그 광경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평소 각자의 가게에서 조용히 장사만 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한 곳에 모인 것은 시장 역사상 처음이었거든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철순이 마이크를 들고 말했어요. 상인회에서 미리 준비한 확성기였죠.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가족 중 한 명이 부당한 일을 당했기 때문이에요. 철순의 목소리가 시청 앞 광장에 울려 퍼졌어요. 지나가던 시민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폭력을 원하지 않아요. 단지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때 시청 건물에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공무원들이 창문으로 내다보고 있었죠. 그 중에 연희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저기 우리 연희가 보이네요. 철순이 연희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여러분, 저 아이를 보세요. 얼마나 착하고 예쁜 아이인가요? 그런 아이가 어떤 잘못을 했다고 뺨을 맞아야 했을까요? 상인들의 분노가 다시 한번 치밀어 올랐어요. 절대 안 돼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바로 그때 시청 정문에서 여러 명의 사람들이 나왔어요. 정장을 입은 공무원들이었죠. 그중 한 명이 마이크를 들고 말했습니다. 시민 여러분, 업무에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해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단단하게 뭉쳤죠. 업무 방해요.
철순이 큰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희가 언제 업무 방해를 했나요? 저희는 그냥 서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많은 인원이 모이면 안 되나요? 시민들이 평화롭게 모이는 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철순의 반박에 공무원이 말문이 막혔어요. 그때 또 다른 사람이 시청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그 과장이었어요. 연희를 괴롭혔던 바로 그 사람이었죠. 과장의 모습을 본 상인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철순이 어제 상황을 설명할 때 과장의 몰골을 자세히 묘사했거든요. 저놈이 과장이야. 우리 연희를 괴롭힌 놈. 상인들의 시선이 모두 과장에게 쏠렸어요. 과장은 그 시선들을 견디지 못하고 주눅 들기 시작했습니다. 시민 여러분, 무슨 일로 이렇게 모이셨습니까? 과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철순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과장님이시군요. 반갑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연희 직원의 시어머니 김철순입니다. 과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상황을 직감한 거였죠. 어제 제 며느리가 당한 일 과장님도 다 아시죠? 그것은 뭐가 있나요? 부하 직원이 뺨을 맞는데 오히려 사과하라고 했다면서요. 철순의 목소리에 날이 서기 시작했어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오해요. 제가 직접 봤는데 무슨 오해가 있나요? 과장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졌어요.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사실을 인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바로 그때 시청 건물에서 또 다른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고급스러운 옷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어요. 저분이 누구지? 상인회장 박태수가 물었어요. 아마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일 거예요. 철순이 대답했어요. 정말로 그 남성은 부시장이었습니다. 사태가 커지자 직접 나온 거였어요. 시민 여러분, 저는 인천시청 부시장 정민호입니다. 부시장의 등장에 광장이 조용해졌어요. 무슨 일로 이렇게 많이 모이셨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철순이 다시 앞으로 나섰습니다. 부시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신포시장 상인회 소속 김철순입니다. 아, 네. 말씀하세요. 저희 며느리가 이곳에서 일하는데 어제 큰일을 당했어요. 철수는 차근차근 어제 일어난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시의원의 부당한 요구, 과장의 편파적 태도, 그리고 마지막에 벌어진 폭행 사건까지 말이에요. 설명이 끝나자 부시장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면 당연히 조사해야 합니다. 조사요. 철순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였어요. 부시장님, 조사는 무슨 조사예요? 이미 모든 게 명백한데. 하지만 절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절차? 우리 며느리가 뺨을 맞을 때는 절차가 어디 있었나요? 철순의 반박에 부시장이 할 말을 잃었어요. 그때 상인들 사이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맞아요. 절차가 어디 있었어요? 우리 연희한테 사과하세요. 시청 전체가 사과해야 해요. 상인들의 요구가 이어졌어요. 부시장은 점점 더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진정하시고. 진정하라고요. 철순이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부시장님, 저희가 언제 흥분했나요? 저희는 아주 차분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지만은 무슨 하지만이에요. 사람이 뺨을 맞았는데 하지만이 어디 있어요. 철순의 날카로운 지적에 부시장도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어요. 그때 갑자기 시청 건물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한 남성이 허겁지겁 뛰어나왔어요. 바로 그 시의원이었습니다. 시의원의 등장에 상인들 사이에서 큰 소동이 일었어요. 저놈이야. 우리 연희 때린 놈. 저 개 같은 놈. 분노의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시의원은 상황을 파악하고는 급히 도망가려 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상인들에게 완전히 포위당한 상태였거든요. 여기서 어디 가세요? 철순이 차갑게 말했어요. 시의원님, 제 며느리한테 할 말 있으시죠? 시의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권력의 정점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300명의 분노한 상인들 앞에 혼자 서 있는 신세가 되었거든요. 저는 뭐가 있나요? 어제 제 며느리 뺨을 때리면서 저는이라고 했나요? 철순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30년 동안 시장에서 쌓아온 모든 위험이 그 목소리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소리쳤어요. 사과해. 당장 사과하라고. 그 외침을 시작으로 300명의 상인들이 한 목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사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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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함성이 시청 앞 광장을 가득 채웠어요.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사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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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명의 상인들이 한 목소리로 외치는 함성이 인천시청 앞 광장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천둥같이 울려 퍼져서 시청 건물 전체를 진동시켰어요. 시의원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이 권력의 정점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수백 명의 분노한 시민들 앞에서 떨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진정하시고, 진정하라고요. 철순이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어요. 그 한 걸음에 시의원이 뒤로 주춤 물러났습니다. 시의원님, 제 며느리한테 했던 그 당당함은 어디 갔나요? 저는 그런 적이 없다고요. 어제 제 며느리 뺨을 때리면서 그런 적이 없다고 하실 건가요? 철순의 목소리는 얼음보다 차갑고 칼날보다 날카로웠어요. 30년 동안 시장에서 온갖 어려움을 겪으며 다져진 기세가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죠. 그때 부시장이 급히 개입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법적인 문제요. 철순이 부시장을 쳐다봤어요. 부시장님, 사람을 때리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고 평화롭게 모여서 사과를 요구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게 아니라면 뭔가요? 똑똑히 말씀해 주세요. 부시장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철순의 논리에 반박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바로 그때 시청 건물에서 또 다른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인천시장 본인이었거든요. 시장의 등장에 광장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긴장감은 오히려 더 높아졌죠. 시민 여러분, 저는 인천시장 김대호입니다. 시장의 목소리는 마이크 없이도 광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무슨 일로 이렇게 많이 모이셨는지 직접 듣고 싶습니다. 철순이 다시 앞으로 나섰습니다. 시장 앞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시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신포시장에서 30년째 장사하고 있는 김철순입니다. 아, 네. 신포시장.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며느리가 이곳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어제 큰일을 당했어요. 철수는 세 번째로 같은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지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정확하고 생생하게 상황을 설명했죠. 시장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특히 폭행 부분에서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났다는 말씀입니까? 네, 시장님. 제가 직접 목격했어요. 그렇다면, 김 의원님. 시장이 시의원을 쳐다봤어요. 시의원은 이미 식은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죠. 시장님, 그건 오해입니다. 제가 그런 일을. 오해요.
철순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시장님, 저기 2층 창문에 우리 며느리가 서 있어요. 직접 물어보세요. 모든 시선이 시청 2층 창문으로 향했어요. 정말로 연희가 거기 서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연희야, 내려와. 철순이 큰 소리로 불렀어요. 잠시 후 연희가 시청 정문으로 나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걸음걸이는 의외로 당당했어요. 어쩌면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걸 알고 용기를 냈는지도 모르겠어요. 연희가 철순 옆에 서자 상인들 사이에서 따뜻한 반응이 나왔어요. 우리 연희야, 많이 힘들었지. 고생했어. 연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참았어요. 지금은 울 때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시장님, 연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네, 말씀하세요. 어제 제가 당한 일, 모두 사실입니다. 연희의 증언에 시장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김 의원님이 정말 손을 드셨습니까? 네, 뺨을 맞았습니다. 그때 과장은 뭘 했습니까? 과장님은 오히려 제게 사과하라고 하셨어요. 시장이 과장을 노려봤어요. 과장은 땀을 뻘뻘 흘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이럴 수가. 시장이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김 의원님, 이현희 직원님께 당장 사과하십시오. 시장의 명령에 시의원이 더욱 당황했어요. 시장님, 그건 너무가 뭡니까? 잘못했으면 사과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무슨 하지만입니까? 당장 사과하세요. 시장의 강력한 압박에 시의원이 어쩔 수 없이 연희 앞으로 다가갔어요. 하지만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죠. 그때 상인들이 다시 함성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빨리 사과해. 무릎 꿇고 사과해.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300명의 함성에 압도된 시의원이 마침내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그 사과가 얼마나 건성인지는 누구나 알 수 있었어요. 상인들의 야유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게 사과야. 성의 없이 하지 마. 진심으로 하라고. 철순이 시의원 앞으로 다가갔어요. 시의원님, 그렇게 사과하실 거면 안 하시는 게 나아요. 뭐라고요? 어제 제 며느리한테 그렇게 큰 소리 내던 그 기세는 어디 갔나요? 이제 와서 저렇게 벌벌 떠시면서 건성으로 사과하시는 건가요? 저는 시의원님, 똑똑히 들으세요. 철순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어요. 제 며느리는 시의원님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했을 뿐이에요. 그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그것도 모르겠다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철순이 한 걸음 더 다가섰어요. 공무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일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권력자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요. 맞습니다. 시장이 철순의 말에 동조했어요. 그런 공무원을 때리다니. 시의원님,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정말 모르시겠어요. 시의원이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모든 논리와 도리가 자신에게 불리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좀 더 진심이 담긴 사과였어요. 하지만 상인들은 여전히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철순이 놀라운 말을 했어요. 시의원님, 사과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시의원님은 앞으로 공무원들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셔야 해요. 네. 그리고 과장님. 철순이 과장을 쳐다봤어요. 과장님도 마찬가지예요. 부하 직원을 보호하는 게 상사의 첫 번째 임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과장도 고개를 숙였어요. 시장님. 철순이 마지막으로 시장을 바라봤어요.
네, 말씀하세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주세요. 당연히 그래야죠. 공무원 인권보호 시스템을 즉시 도입하겠습니다. 시장의 약속에 상인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렇게 6시간에 걸친 시위가 마침내 끝났습니다. 상인들은 하나씩 시장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모두들 뿌듯한 표정이었죠. 어머니, 연희가 철순을 꼭 안았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하지만 철순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30년 만에 이렇게 큰 싸움을 치렀지만 이기고 나니 후회가 전혀 없었거든요. 연희야, 이제 당당하게 일해. 누구도 우리 연희를 함부로 대할 수 없어. 네, 어머니. 그렇게 신포시장 역사상 가장 큰 싸움이 승리로 끝났습니다. 정의가 불의를 이긴 날이었어요. 시위가 끝난 다음 날 인천 지역 신문 일면에는 커다란 제목이 실렸습니다. 신포시장 상인 300명, 공무원 인권보호위에 나서다였어요. 기사에는 어제 시청 앞에서 벌어진 모든 상황이 자세히 나와 있었죠. 철수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사진도 여러 장 실렸는데 그 중에는 철순이 시의원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도 있었어요. 어머님, 신문에 나왔네요. 연희가 옆에서 말했어요. 오늘은 특별히 늦잠을 잤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긴장했던 탓이었죠. 그런가 보네. 별일도 아닌데 이렇게 크게 나올 일인가. 별일이 아니라뇨. 정말 대단한 일이었어요. 연희의 목소리에는 감동이 묻어 있었어요. 어머님이 아니셨다면 저는 계속 그렇게 참고 살았을 거예요. 참고 살 게 뭐가 있어. 잘못한 건 저들이야. 하지만 철순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싸움에서는 이겼지만 정말 이것으로 모든 게 끝난 걸까요? 30년 동안 살아온 경험으로는 권력자들이 이렇게 쉽게 포기할 리가 없었거든요. 오전 9시 철수는 평소처럼 가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지나가는 사람마다 인사를 해왔거든요. 철순 언니, 어제 정말 멋있으셨어요. 신문 봤는데 완전 영웅이시네요. 우리 시장 체면을 확실히 세워주셨어요. 칭찬이 이어졌지만 철수는 그리 기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죠. 오전 10시경 상인회장 박태수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철순 언니,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데 그래요? 시청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어제 시위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요. 철순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권력자들의 반격이 시작된 거였어요. 뭔 소리예요? 집회 신고를 안 했다면서 불법 집회였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참. 철순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어제까지 사과하던 사람들이 하루 만에 태세를 바꾼 거네요. 어떡하죠? 경찰서에서도 조사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조사해. 뭘 조사한다는 거야? 철순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조사를 해. 평화롭게 서서 사과 한 번 받은 게 무슨 죄야. 하지만 법적으로는 뭐가 있어요. 집회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된 권리 아닌가요? 그렇긴 하지만 박태수도 걱정이 많았어요. 상인들에게 피해가 갈까 봐서였죠. 회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철순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가 책임질 테니까 다른 상인들한테는 피해가 안 가게 할게요. 하지만 언니 혼자 어떻게?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정의가 있잖아요. 오후 2시 정말로 경찰이 철순의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형사 2명이었어요. 김철순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어제 불법 집회 관련해서 조사받으실 분이 계시다고 해서 왔습니다.
불법 집회요. 철순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희가 언제 불법 집회를 했나요? 집회 신고를 안 하셨잖아요. 집회 신고요? 저희는 그냥 시청 앞에 서 있었을 뿐인데요. 하지만 300명이 모이면 안 되나요? 사람들이 모이는 게 언제부터 불법이 됐죠? 형사들도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 철순의 말이 맞았거든요. 평화로운 집회는 신고 없이도 가능했으니까요. 그때 가게 앞으로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어요. 소식을 들은 상인들이었죠. 우리 철순 언니 왜 잡아가려고 해?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어제 그 시의원이 먼저 때렸잖아. 상인들의 항의가 시작됐어요. 형사들은 점점 곤란해졌죠. 여러분, 진정하시고요. 단순히 조사받으러 오시라는 거예요. 조사받을 게 뭐가 있어요? 철순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걸로 왜 조사를 받아야 해요? 하지만은 무슨 하지만이에요. 명분도 없으면서 사람을 괴롱하지 마세요. 형사들이 서로 눈치를 보더니 결국 포기했어요. 일단 오늘은 이만 가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연락드리겠어요. 형사들이 떠난 후 상인들이 철순을 둘러쌌어요. 언니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철수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말이에요.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온 철수는 연희와 함께 뉴스를 봤습니다. 놀랍게도 어제 시위가 전국 뉴스에도 나왔어요. 인천 신포시장 상인들이 공무원 인권 보호를 위해 나섰습니다. 이들은 시의원의 부당한 폭력에 맞서 평화로운 시위를 벌였습니다. 뉴스 앵커의 멘트가 이어졌어요. 어머님, 전국 뉴스에 나왔어요. 연희가 신기해했어요. 그런가 보네. 하지만 철수는 뉴스를 보면서도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이렇게 유명해지면 오히려 더 큰 압박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때 집 전화가 울렸어요. 여보세요. 철순 언니세요. 저 상인회장 박태수예요. 네, 회장님. 큰일 났어요. 지금 시장 곳곳에 소문이 돌고 있는데 시에서 우리 시장 단속을 강화한다고 해요. 뭔 소리예요? 위생검사, 세무조사, 건물 안전 점검. 온갖 핑계로 우리를 괴롭히겠다는 거예요. 철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언니, 어떡하죠? 상인들이 다 불안해하고 있어요. 회장님, 내일 아침 일찍 회관으로 와요. 대책을 세워야겠어요. 전화를 끊고 철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머님, 무슨 일이에요? 연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별일 아니야. 예상했던 일이고. 하지만 쟤 때문에 시장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건 아니죠. 연희의 목소리에 죄책감이 묻어 있었어요. 무슨 소리야?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잘못한 건 저들이야. 우리는 정당한 일을 했을 뿐이고. 철순이 연희의 손을 잡았어요. 연희야,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 불의에 굴복하는 사람과 끝까지 맞서 싸우는 사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거야? 맞서 싸우는 사람이요. 맞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하지만 철순도 마음속으로는 걱정이 컸어요. 상인들에게 피해가 갈까 봐서였죠. 그날 밤 철수는 잠들기 전에 창밖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신포시장의 불빛들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자신의 삶터였던 그곳이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정의로운 일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설사 더 큰 싸움이 시작되더라도 물러서지 않을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내일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되겠구나. 철수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긴 밤을 보냈습니다. 승리의 기쁨도 잠시, 이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30년 동안 온갖 어려움을 이겨낸 철순에게 두려움이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진 의지로 다음 싸움을 준비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새벽이 밝아오면서 심포시장도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김철순이 서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에서 예고했던 각종 단속과 조사는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심포시장 상인들은 흔들리지 않았죠. 오히려 더욱 단단하게 뭉쳤습니다. 철수는 오늘도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가게를 열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뭔가 달랐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인사를 해왔고 가게를 찾는 손님들도 늘었거든요. 철순 언니, 안녕하세요. 인근 상가 사장들까지 일부러 찾아와 물건을 사갔어요. 그분들의 응원과 지지였죠. 고맙습니다. 별일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해주시고. 별일이 아니라뇨. 정말 멋있는 일이었어요. 오전 9시 연희가 출근하기 전에 잠깐 가게에 들렀어요. 요즘 연희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걸었거든요. 어머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래, 우리 연희도 힘내고. 어제 과장님이 저한테 사과하셨어요. 정말, 네. 그동안 보호해주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철순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한 달 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였거든요. 그렇게 되어야지. 당연한 거야. 그리고 시장님이 공무원 인권보호 시스템을 정말로 만드셨어요. 저희도 교육받았어요. 좋구나. 이제 안심이네. 연희가 출근하고 난 후 철수는 혼자 가게에서 지난 한 달을 돌이켜봤어요.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전 10시경 상인회장 박태수가 밝은 표정으로 찾아왔어요. 철순 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인데요? 시에서 우리 시장 현대화 사업에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해요. 정말요? 네. 그리고 위생이나 안전 문제도 단속이 아니라 지원 위주로 바뀐다고 하고요. 철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압박이 아니라 대화를 통한 해결책을 찾은 거였죠. 다행이네요. 다 언니 덕분이에요. 언니가 나서지 않았으면 우리는 계속 당하고만 살았을 거예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오후 2시 철수는 잠깐 가게를 비우고 시청에 갔어요. 연희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민원실에 들어서자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직원들이 시민들을 대하는 태도가 훨씬 친절하고 정중해졌거든요. 연희도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자신감이 넘쳤고 시민들과 대화할 때도 당당했죠. 잠시 후 연희가 철순을 발견했어요. 어머님, 어떻게 오셨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들렀어. 기다려주세요. 곧 일 마칠게요. 아니야, 바쁘면 그냥 갈게. 안 바빠요. 잠깐만요. 연희가 일을 마치고 철순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님, 커피 한잔하고 가세요. 그럼. 시청 1층 카페에서 연희와 마주 앉은 철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연희야, 많이 달라졌구나. 네.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누구 눈치도 안 봐요. 그래야지. 당당하게 살아야 해. 어머님 덕분이에요. 어머님이 아니셨다면 저는 계속 그렇게 움츠러들고 살았을 거예요. 너 혼자 힘으로 한 거야. 아니에요. 어머님이 보여주신 용기 덕분이에요. 연희의 눈에 감사의 눈물이 맺혔어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실례합니다. 두 사람이 뒤를 돌아보니 한 남성이 서 있었어요. 낯선 사람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KBS 기자 이민수라고 합니다. 기자요. 네. 한 달 전 신포시장 시위 관련해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철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연희가 옆에서 격려의 눈빛을 보내자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 짧게 할게요. 감사합니다. 기자가 카메라를 세팅하는 동안 철수는 마음을 정리했어요. 30년 동안 시장에서만 살아온 자신이 전국에 방송될 거라니 신기한 일이었죠. 김철순 씨, 한 달 전 시위를 주도하셨는데 지금 소감이 어떠세요? 글쎄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니까요. 당연한 일이라고 하시는데요. 네. 가족이 힘들어하면 도와주는 게 당연하잖아요. 며느리도 제 가족이고요. 시위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어려움이야 있었죠. 하지만 신포시장 상인들이 모두 힘을 합쳐줬어요. 혼자였다면 불가능한 일이었겠지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기면 다시 나서실 건가요? 당연하죠. 불의는 참고 넘어갈 게 아니에요. 누구든 부당한 일을 당하면 도와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철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힘없는 사람들이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세상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우면 언젠가는 이길 수 있어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인터뷰가 끝난 후 기자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세상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요. 과찬이에요. 아닙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용기를 보여주시는 분이 얼마나 계실까요? 기자가 떠난 후 연희가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멋있으셔요. 뭐가 멋있어. 그냥 살다 보니 이렇게 된 거지. 하지만 철순의 마음은 뿌듯했어요. 자신의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온 철수는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아들도 며느리도 모두 밝은 표정이었죠. 엄마, 오늘 뉴스 나온다면서요. 그런가 보다. 우리 엄마 완전 유명 인사가 됐네. 아들의 농담에 모두들 웃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철수는 혼자 베란다에 나가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참 많이 보이는 밤이었어요. 30년 전 남편을 잃고 혼자 된 그날 밤도 이런 별이 많이 떴었죠. 그때는 앞이 깜깜했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가족도 있고 함께 싸워줄 동지들도 있었거든요. 연희야. 뒤에서 온 연희가 철순 옆에 섰어요. 어머님 무슨 생각하세요? 별걸 다 생각하지. 그런데 연희야. 네. 고마워. 네. 너 때문에 내가 정말 많은 걸 배웠어. 가족이 뭔지, 정의가 뭔지. 저야말로 고마워요, 어머님.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별을 바라봤어요. 그 침묵 속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애정과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님, 응,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내요. 당연하지. 우리는 가족이니까. 그때 집안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어요. 지금부터 신포시장 김철순 씨의 인터뷰를 보시겠습니다. 두 사람이 급히 집 안으로 들어가 텔레비전을 봤어요. 화면에는 오늘 오후 카페에서 찍었던 철순의 모습이 나오고 있었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우면 언젠가는 이길 수 있어요. 텔레비전 속 철순의 말이 울려 퍼졌어요. 연희가 철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자랑스러워요. 나도 너희들이 있어서 행복해. 그렇게 새로운 하루가 끝났습니다. 내일도 철수는 새벽 5시에 일어나 가게를 열 거예요. 30년 동안 그래왔듯이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장사만 하는 게 아니라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한 사람으로 살아갈 거거든요. 심포시장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김철순이 서 있었어요. 이제는 철의 여제가 아니라 모든 이의 든든한 어머니가 된 채로 말이에요.